안녕하십니까, 희영 선생님입니다. 자, 2026학년도 버전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국이공 강의라고 하죠.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대표하는 강의죠. 국이공.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강좌 제목에서 이미 어떤 느낌은 오죠. 아, 국어 학습법이나 학습 방향 이런 거 알려주는 강의인가 보다. 맞습니다. 세부적인 개념 하나하나 직유법, 은유법 이런 거를 공부하는 강의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영역별 개념 강의에서 다루는 거고, 이거는 전반적인 국어 학습의 체계를 완성하는 강의예요. 알겠죠?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통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뭐부터 시작을 하죠? 어휘부터 공부를 시작하죠. 다른 나라 말이니까. 수학은 뭐부터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생각해 보면은 공식, 개념 이런 걸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죠. 국어. 나 국어 잘 못하는데 국어, 수능을 위해서 국어 공부 제대로 해봐야지. 뭐부터 해야 되니? 애들마다 답변이 다 달라요. 어떤 애는 개념부터요. 근데 막상 이제 독서 영역, 비문학 이런 데 보면은 무슨 개념을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문제만이요. 지문 많이 읽어봐야죠. 어떤 친구는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애들마다 얘기가 다 달라. 국어는 뭐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인가? 여기 들어갈 답은 뭘까요? 이 답이 뭘까요?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일단 수능 국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3가지. 일단 첫 번째, 개념 학습만 충분히 하면 국어 점수는 오른다. 과연 그렇던가? 그게 아니죠. 그냥 개념은 알아도 지문 이해가 안 되면 그 선택지에 있는 개념어를 알아도 답을 못 찾죠, 우리가. 이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 거야. 국어는 개념만으로 승부 보는 파트가 아니라는 거. 탐구 영역 이런 거는 개념학습 충실히 하면은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죠. 근데 국어는 그런 과목은 또 아닌 것 같아. 내가 소설의 개념을 아는 것과 개별 소설 지문의 내용을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건 좀 다른 얘기 같죠. 그지? 실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 다시 말하면 역설법이 뭐야? 그러면은 국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그거 말 안 되는 표현법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은 잘합니다. 근데 그 개념을 안다고 하는 게 시험장에서 점수로 승화가 되려면, 내가 어떤 질문을 읽고 있었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랬을 때 소리 없는 아우성 이거 역설이네 하면서 잡아낼 줄 아는, 즉 나는 이 개념이 뭔 줄 알아가 아니라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이 실전력이 중요합니다. 실전력.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지문 학습을 많이 하면 점수가 오르지 않겠느냐. 즉 지문을 이것저것 많이 접해보면 접해보지 않는 것보다야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게 점수로 직결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봐. A라는 친구는 C를 10개 공부했어. B라는 친구는 C를 20개 공부했어. B는 A보다 C 문제 풀면 무조건 더 많이 맞니?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러니까 지문 양치기로 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야.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지문을 만났을 때 본인이 스스로 지문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지문의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그 출제 요소를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잖아. 수능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뭐니? 이게 내신하고 좀 다른 점이지. 내신은 내가 학교에서 배운 그 작품이 그냥 나오잖아. 내신 시험지에. 근데 수능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면 그 지문이 올해 수능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수능에서 묻는 건 이런 거죠. 이 지문 너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지문일 수도 있어. 이걸 네가 스스로 내용 파악을 잘하고 내용 이해해서 문제가 원하는 내용을 지문에서 끄집어내봐. 이걸 묻는 게 수능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문을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선생님, 문제집 많이 풀면 되죠. 문제 양치기. 자, A라는 애는 국어 문제집 1권을 풀었어요. B라는 애는 3권을 풀었습니다. 그럼 B는 A보다 국어 점수가 잘 나올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이게 양치기로 되는 과목이 아니야. 양치기로 되는 과목들은 배울 내용이 딱딱 정해져 있는, 예를 들면 수학이나 탐구 영역은 단원별로 배워야 할 내용들이 정해져 있죠. 그런 과목들은 시간 투자를 많이 한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왜 국어는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을 거야. 내 친구는 국어 학원도 안 다니고 국어 인강도 안 듣고 국어 공부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모의고사 때 보면 맨날 1등급이 나와 쟤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국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이거는 뭐냐? 양치기가 통하지 않는 전형적인 과목. 질적으로 우수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란 얘기지. 그죠? 문제 많이 푼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 풀이 전략을 알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독서 영역 비문학에 경제 지문이 나왔어. 근데 경제 지문에 그래프 문제 이런 거 애들 되게 싫어하거든. 비문학 경제 지문에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별로 안 해요, 애들이.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유형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 여러분들이. 솔직히 그렇잖아, 그죠? 참 봐봐. 지문은 매년 어떤 지문이 출제될지 우리가 모르죠. 맨날 바뀌지. 근데 밑에 딸려있는 문제 유형은 수능이 30년 이상 시행이 되면서 거의 고정됐어요. 너네가 볼 수능에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 소설 지문 뭐 나오겠니? 모르죠. 근데 밑에 있는 문제 유형은 뻔한 거야. 첫 번째 문제,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라. 두 번째 문제, 인물과 관련된 형태의 일치 문제. 세 번째 문제, 지문을 보면 기역에서 미음 막 군데군데 밑줄 쳐놓고 그거의 문맥을 활용해서 그거 푸는 문제. 네 번째, 보기 박스 던져주고 외적 준거라고 그러지. 지문의 내용을 적용해서 이해하는 문제.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어. 그렇다면 그 정해진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 게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인지. 선생님은 실전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야.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겠지. 그냥 지문 학습 많이, 문제집 많이, 그냥 개념만 주구장창. 이걸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다. 참 정리해보자. 영어는 어휘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수학은 개념과 공식부터 시작하죠. 국어는 뭐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학습 체계를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자, 국어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도 아니야.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다를 수 있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선생님의 첫 번째 커리이자 대표 커리잖아. 첫 번째 커리부터 그냥 개념부터 주구장창 파자. 이 개념도 중요해. 근데 이걸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학습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자. 학습 체계부터 영역별로 딱 잡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세부 공부를 하자 이거야. 전체적인 조망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영역 공부를 하자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결국 국어는 학습 체계를 잡는 것이 최우선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 강의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국어 전 영역 학습 체계 완성을 합니다. 전 영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통 과목의 전 영역이야. 문학과 독서, 선택 과목 강의는 또 따로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학습 체계를 뭘로 완성할 거냐? 기출 분석. 지금 이 시즌이 여러분들 기출 분석 시즌이죠. 그죠? 그다음 나중에는 뭐 EBS 연계 학습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학습 체계 완성하는 도구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활용할 거예요. 그리고 기출 분석 N회독 들어봤죠. 3회독, 5회독. 최근 5년치를 5회독 한다. 어떤 친구들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 뭐 강의 듣거나 답안지 보고 이런 식으로 3회독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각 영역별로 어떻게 글을 읽는 것인지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학습 체계 완성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제대로 보면 기출 분석 한 번으로도 충분한 공부를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강의 목표가 이거야. 국어 공통 영역 전 영역에 대한 학습 체계 완성을 하고 그다음 기출 분석 1회독으로 깔끔하게 딱 끝내는. 알겠죠? 이걸 목표로 합니다. 자, 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얘기부터 해보자.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국어 예를 들면 1등급 국어 영역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능력이 뭔지 여러분들 생각해봐.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뭐 고도의 사고력 또는 고도의 추리력 막 이런 게 필요한 걸까? 고도의 무슨 상상력 이런 거? 그런 건 아닐 거야. 수능 국어는
논술 시험하고는 다르잖아. 논술은 그냥 주제 던져주고 이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논해보시오. 그런 게 진짜 사고력, 막 추론 능력 이런 거 평가하는 거죠. 수능 국어는 누가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하게 정해진 답을 끄집어내는가. 45문제가 다 객관식, 오지선 다 객관식이야. 그것도 출제위원이 네가 생각하기엔 2번, 네가 생각하기엔 5번이 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출제위원이 문제 내는 입장에서 답은 3번이야. 골라봐. 이런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도의 추리력이라든가 막 이런 거 갖춰야 할 능력이 아닐 거야. 그럼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은 뭘까 도대체? 자, 국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능력.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건 모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도 모든 선생님들이 인정할 거야. 잘 읽고 잘 풀면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주어진 제시문을 잘 읽고 주어진 문제를 잘 푼다. 이걸 누가 부정하겠니? 근데 이게 국어의 본질이에요. 자, 봐요. 잘 읽고 잘 푼다. 그럼 필요한 능력은 두 가지겠지. 일단 잘 읽는 능력. 그걸 우리가 독해력이라고 하죠. 독, 읽고, 해. 해가 해석이 아니야. 영어 독해에서의 해석, 그 독해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지. 왜? 다른 나라 말이니까. 다른 나라 말은 번역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건 그야말로 해석일 텐데. 수능 국어 이거 한글로 써 있잖아. 한글로. 한글로 써 있는 걸 우리가 읽으면서 일일이 해석을 하니? 그게 아니죠. 밥 먹었니? 해석해봐. 이걸 누가 해석을 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지. 그럼 독해라고 하는 건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해요. 똑같이 한글로 써 있는 글을 읽어도 그거에 대한 이해 능력이 개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어휘력부터 출발해서 뭐 독서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런 것들 다 관련이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독해력, 잘 읽는 능력. 알겠죠? 그 다음에 잘 푼다. 이걸 우리가 문제 해결력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선생님, 잘 읽으면 당연히 잘 풀게 되지 않나요?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특정 문제 유형을 효율적으로 푸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는 것도 존재하겠지. 결과적으로는 독해력과 문제 해결력 이 두 가지를 갖추었을 때 우리가 국어를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될 대상이 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거. 국어 영역별로 지문 독해 비법, 즉 독해력 학습. 영역별로 잘 읽는 방법. 시는 어떻게 읽는 것이 잘 읽는 것이냐. 소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읽는 것이냐.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 이번 시간에 국어 시간에 뭐 배우고 왔니? 라고 선생님이 뭐 엄마가 물어봤을 때 엄마 오늘 조선시대 시조 15개 배웠다?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15개의 시조 중 하나가 수능에 출제될 확률은 0.001%도 안 돼. 그지? 그럼 뭘 배웠어야 되느냐? 고전 시가가 원문으로 출제됐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대응해서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가? 우리가 보통 메타인지 학습 이런 용어를 쓰죠. 그런 어떤 상위 인지 학습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을 배우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아 오늘 소설을 4작품이나 했군. 1시간 안에 소설 4작품을 했다? 그게 뭐 제대로 배운 거니 그게 각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개별 작품을 그렇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뭘 배웠어야 돼? 아, 소설 지문은 어떻게 읽는 것이 잘 읽는 것인지. 그걸 배웠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늘 수업 시간에 소설 문제를 20개나 풀었다가 아니라 소설의 문제 유형은 뭐가 있는데 각각의 유형은 묻는 것이 이거고 이렇게 접근해서 풀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더라.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라고. 이 9기공 강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어 영역별로 지문 독해 방법을 배울 거예요. 이게 뭐야? 잘 읽는 방법. 잘 읽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시는 이렇게 읽고 이렇게 분석한다. 예를 들면 고전 시가는 오늘 10개 했다. 이게 아니라 고전 시가 원문이 나오면은 이렇게 읽는다. 알겠죠? 독서 영역도 독서 영역 글을 잘 읽는 방법. 그리고 스스로 분석할 때는 이렇게.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잘 읽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는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데 내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푸는 문제풀이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 알죠?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니네 머릿속에 있지 않다. 모든 문제의 답은 요 지문 속에 주어져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문을 근거로 한 객관적인 문제풀이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울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 C, 문제 유형 몇 가지니?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각각의 유형은 이렇게 풉니다. 소설, 문제 유형 몇 가지니? 7가지 정도의 출제 요소가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립. 알겠죠? 너네 영어 공부할 땐 그렇게 하잖아. 영어, 빈칸 추론 문제, 그러니까 간접 쓰기 문제. 이런 유형 어렵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푼다. 뭐 순서 맞추기 문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푼다. 이런 것들이 있지. 근데 국어에 있어서는 너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죠. 국어도 분명히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고 특정 문제 유형들은 이렇게 접근해서 풀면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란 얘기야. 알겠죠? 예를 들면은 두 작품을 엮어서 묻는 종합적 감상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푼다. 보기박스 문제는 문학의 보기박스와 비문학의 보기박스가 활용 방법이 다른데 문학의 보기박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푼다. 이런 것들을 배울 거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이 뭐 후기를 남겨줬는데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일단 국어 공부의 뼈대, 선생님 의도대로 잘 된 거죠. 이건. 이 강의의 목적이 뭐다? 국어 전 영역 학습 체계를 완성한다. 뼈대를 잡아준 강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졸리지 않다. 강의 자체가 지금 오리엔테이션이라 선생님 혼자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1강부터 바로 학생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티키타카 주고받으면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애들 앉혀놓고 막 혼자서 막 열매를 토하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 아이들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도 자꾸 하고 현장 애들의 부족한 점이 곧 온라인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일 수도 있죠.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 듣고 내가 그동안 문제를 너무 바보처럼 풀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별 풀이법 이런 거 전혀 몰랐던 거지.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단축에 큰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시간 안에 못 푸는 친구들. 그렇죠? 자, 이런 친구들이 이 강의 들으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일단 국어. 일단 솔직히 난 국어 공부 처음 한다.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처음 한다가 수능을 제대로 대비하는 국어 학습은 이게 처음이다.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막 시 개념어부터 들어가면 되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국어 영역별로 체계적 학습법.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나 고전문학, 고전문학 이거 주제별로 싹 다 외워버려야 되는 거야? 막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친구들. 뭐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 체계적 학습법 잘 모르는 친구들. 그 다음 기출분석 방법 모르는 친구들. 뭐 마더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출 문제집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집을 내가 사기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냥 문제 풀고 틀린 거 답안지 보면 되는가? 그동안 그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그걸로 성적 안 오르던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 알겠죠? 자, 그다음 문제 풀 때 아까 언급했었죠. 시간 단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일 거야. 맨날 모의고사 볼 때 한 지문 또는 두 지문 내리 찍는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친구들에게 이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너지, 그러니까 너. 지금 영상 보고 있는 너. 알겠죠? 자, 이 강의 듣는 친구들은 일단 이 단강 듣는 친구들도 선생님 카페에 문제은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영역별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자료들이 많이 있어. 그 카페에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격을 드린다. 알겠어요? 선생님 그게 영광인가요? 들어가 봐. 자료 많아.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이런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내 새끼들은 수능에서 전부 다 1등급을 받게끔 가르치겠다 라는 게 선생님 강의의 목표인데 이게 내 생각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들어야죠. 왜? 요 말 하나 잘 기억해.
지금 네가 몇 등급이든 국어 영역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소양은 다 가지고 있다. 왜? 다 한글로 써 있잖아. 이게 다 한글로 써 있고 너네 다 읽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거 문제 풀면 희한하게 틀리지. 수학은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 문제 틀리겠구나라는 느낌을 이미 여러분들이 알죠. 근데 국어는 문제 풀 때 당연히 이게 답이 몇 번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게 채점할 때 보면 막 이렇게 틀려 있죠.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한 친구들 많을 거야.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읽을 줄 아니까 우리가 나는 당연히 읽고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틀렸지? 답답하잖아. 그래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인이기 때문에 다 이거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소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일단 수능 국어 목표 자체는 1등급에 두도록 하세요. 지금 몇 등급이든지 상관없이.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하고 잘 합을 맞춰가지고 우리 수능 국어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합시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국어 학습 방향, 학습 체계 확실히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OT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본 강의에서 봅시다.